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케이블 TV 위클리 서울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재건축 등으로 용적률이 완화되면 시행사는 일정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서울주택도시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공급하게 됩니다. 이 공급 물량을 매입할 때 매입 기준이 있는데 서울시가 이 기준을 8년 만에 개선했다고 합니다. 공급 물량과 품질을 높이기 위함인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리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가장 먼저 개선된 것은 분양 시점입니다. 기존의 임대주택 매입 시점은 공정률이 20% 이상 진행된 이후부터 가능했습니다. 혹시 있을지 모를 공사 중단에 따른 위험을 차단하기 위함인데 그렇다 보니 공정이 70-80% 정도 진행돼야 매입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자연히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입주가 늦어지고 빈집으로 유지되는 기간, 관리비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 매입 시점이 일반 분양 시점으로 앞당겨지게 됐습니다. 매입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서 임대주택만 공실이 발생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주 시기를 좀 공공임대주택하고 분양주택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입니다.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기존의 서울시와 자치구에 제출된 서류는 공정확인서 등 모두 9종류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주택매매계약서와 사업시행인가서, 관리처분계획인가서 등 4종류를 뺀 5종류의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품질 향상도 기대됩니다. 공공주택 매입비에 가전가구 등 빌트인 설치 비용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스템 에어컨과 붙박이장, 주방 가스쿡탑이 기본으로 설치되고 원룸에는 냉장고와 세탁기가 매립형으로 설치됩니다. 빌트인 비용은 원룸을 기준으로 400만 원가량 소요되며 이 비용은 입주자가 아닌 서울시가 매입비에 포함해 부담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 건축비가 9.8% 인상된 데다 매입 기준까지 개선되면서 공공주택 건설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입 기준을 개선이 목적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품질을 개선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개선으로 해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쾌적한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서울시는 자치구 인허가로 추진되는 소규모 주택 건설 사업에서도 공공주택 건설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개선해 공급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서울시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야간 활동 현황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야간 활동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데요. 일명 밤문화, 서울 시민은 언제 어디서 즐기고 얼마나 비용을 지출하고 있을까요? 이상범 기자입니다. 서울시 야간 활동 현황 조사 결과 10명 중 8명은 최근 1년간 야간 활동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대는 20, 30대가 많았습니다. 선호하는 요일은 금요일, 시간대는 오후 6시부터 10시에 집중됐습니다. 야간에 주로 하는 활동은 뭘까?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건 음주 등 유흥 활동이었습니다. 인기 지역은 강남구를 선택했고 그 뒤로 송파구, 마포구 순입니다. 횟수는 월 2에서 3회, 평균 지출 금액은 1인당 7만 4천 원 수준입니다. 야간 활동 정책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17은 야간 활동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는데 그 이유로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선호하는 야간 활동 분야는 콘서트나 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최상위를 차지했고 사회 교류, 관광 순입니다. 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것으론 안전과 교통을, 기대되는 건 건전한 야간 문화 조성입니다. 시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야간 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동시에 청년층을 중심으로 다양한 야간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3월 6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 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서울시의 출연금이 삭감되면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운영 중인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이 중단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꾸려진 대책위원회가 자체 설문조사를 근거로 지속 운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네, 그런데도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아동이라는 글자 하나가 있어요. 그 근거로 이렇게 허락을 해준 서울시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50억이나 되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이곳을 이렇게 방만한 경영을. 네, 의원님 예산 측면에서는요. 저희가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예산은 종합재가센터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현저히 작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 지금. 어린이집이 과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존속하고 있어야 되냐. 민관과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사한 형태로.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니다. 지난해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비용과 비효율적 운영 구조가 지적되며 논란이 됐던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결국 올해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되면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자구안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중단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에 어린이집 학부모와 시민단체, 노조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는 지난 11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린이집의 지속 운영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사회서비스원이 운영 중인 어린이집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위탁 중단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보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어린이집 돌봄 서비스가 더 나은가 해서 98.1%가 압도적 다수가 민간 어린이집의 서비스보다는 서사원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돌봄 서비스를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회견에는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를 둔 학부모들도 참여해 이번 자구안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어린이집 중단이니 예산 삭감이니 이상한 일 그만 버리시고 우리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만족하는 돌봄 서비스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입 조심하십시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함부로 대하는 의원님들이 어느 정당인지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투표밖에 없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공공서비스 분야는 경제성 논리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시급한 사회과제로 규정해놓고 멀쩡하게 운영되고 있던 국공립 어린이집을 폐쇄하는 조치는 전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공공의 영역에 대한 서울시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기관 왜 필요합니까? 맞습니다. 서울시가 마땅히 담당해야 될 공공 돌봄, 공공 서비스 이 영역에 대한 서울시가 지켜야 될 최소한의 의무, 그것을 책임지겠다고 만들어 놓은 기관인 거죠. 효율의 잣대로만 할 수 없는 세계가 있는 거죠. 한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현재 강동과 노원, 중랑, 서대문, 송파 등 7개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 중으로 400여 명의 원생이 등원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엄중입니다. 지난 1월 서울시 작은도서관 예산 전액 삭감 소식에 논란이 불거지자 시는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계속 지원하겠다고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지자체 공모사업비와 보조금 등으로 버텨오던 지역 사립 작은 도서관은 당장 운영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관악구 난향동에 위치한 도서관. 사서와 대학생들이 난곡 지역 야간 학교에 공간을 마련해 작은 도서관으로 운영해온 지 35년이 됐습니다. 나 혼자 이용하는 그런 나홀로 도서관이 아니라 같이 호흡하고 마을 공동체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엔데믹이 가까워졌지만 작은 도서관이 다시 날개를 펼치기엔 올해 사정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10년 가까이 지원받았던 서울시의 작은 도서관 예산이 올해 전액 삭감된 겁니다. 23년도 본 예산 편성 시에는 예산 삭감이 돼서 상반기 운영은 별도로 못했었는데 추경 진행 중이라서 그간 관련 조례에 따라 시는 2015년부터 구립 사립 작은 도서관 도서 구입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명목으로 1년에 약 7, 8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왔습니다. 지난 8년간 예산 60억 원을 투입해 주민 누구나 지식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 조성을 장려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작은 도서관 이용률이 저조하고 관리가 부실하다고 판단해 해당 지원 사업 예산 삭감을 결정했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치구 예산도 줄었습니다. 2019년부터 200만 원씩 주어졌던 구청의 사립 작은 도서관 지원금은 지난해 180만 원, 올해 최대 100만 원으로 지난해의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저희도 이게 시비가 전액 삭감이 된다고 미리 알았더라면 우선 구비 쪽에서 더 증액을 하거나 뭐 이렇게 좀 했었을 텐데 그것도 나중에 연초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돼요. 구비와 시비를 더해 도서관 한 곳당 평균 400에서 500만 원 안팎이었던 보조금은 적지만 꼭 필요한 운영 예산이라는 게 작은 도서관들의 입장입니다. 특히 사비로 운영되던 사립 작은 도서관들은 신간 구매 등 기본적인 운영을 대폭 축소할 처지에 놓이기도 합니다. 사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다들 뭐 단체나 교회나 뭐 아파트 뭐 이런 데서 운영하는 데가 대다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한테는 사실 작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그 돈으로 사실은 도서 구입에 거의 충당을 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그거를 삭감한다는 얘기를 듣고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서울시는 작은 도서관 사업 전면 폐지가 아니라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해 지역 환경에 맞는 운영과 체계를 마련하도록 각 자치구와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작은 도서관들이 최소한 지역사회에서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게 그냥 민간에게만 맡겨서 되는 문제는 아닐 것 같고 그런 일을 하는 민간에 대해서 존중하고 일정 정도의 지원이나 이런 것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 예고 없는 보조금 삭감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서울 시내 작은 사립도서관은 모두 670곳이 넘습니다. 예산 지원과 더불어 작은 도서관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 (20일은) 세계인의 날입니다.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제정한 법정 기념일인데요. 결혼과 함께 한국에 정착한 결혼 이주 여성을 만나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10년 넘게 마을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 하라 유키코 씨를 소개합니다. 손성애 기자입니다. 은평구 가련일동 주민 공동체 공간인 마을 카페입니다. 이곳을 운영하는 이들은 결혼 이주 여성들입니다. 하라 유키코 씨는 가련일동 주민자치회 간사로 마을 카페의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이주 여성 모임을 만든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이주 여성끼리의 그 모임으로 해서 마을 사업을 했었어요. 마을 사업을 해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해서 이제 친구들 좀 많이 확장을 시킨 거죠. 연결을 해서 지금 여기 주민자치회라는 주민 그 모임 단체 간사로 지금 제 자신이 좀 선장이 된 거죠. 한국어를 배우러 왔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한 뒤 정착한 유키코 씨. 처음엔 한국 문화가 익숙하지 않아 움츠러들었습니다. 말을 거의 안 했었어요. 말을 해버리면 제가 일본 사람이라는 걸 들킬까 봐. 네, 그러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그냥 똑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말을 하는 순간에 우리나라 사람 아니네요 라는 말을 듣기가 너무 겁이 났던 거예요. 낯선 말투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난 건 유키코 씨가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면서부터입니다. 지난해에는 재개발로 사라지는 마을의 모습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작업에도 참여했습니다. 마을을 계속 영상을 찍고 사진도 찍고 인터뷰도 하고 그 할머니가 50년을 사셨다고 여기서 이제 애를 낳고 뭐 학교도 보내고 군대까지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이제 여기서 살시다가 이제 그 재개발 때문에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쉽다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막 그런 말씀 드렸는데 유키코 씨가 한국에 정착한 지 20여 년. 그 사이 이주 여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됐지만 일자리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결혼 이주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는데 뭐 식당에서 일을 하거나 뭐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그런 노동 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유키코 씨의 바람은 한국 정착을 힘들어하는 이주 여성들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는 겁니다.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 한국 사람이랑 다문화 이주 여성들의 그 중간 역할, 그러니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계속 말을 했었어요. 결혼 이주 여성이 아니라 마을 주민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인식이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네. 살다 보니까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나도 주민이지. 주민이면 이렇게 활동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결혼 이주 여성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구가 공항 소음 대책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 심리 지원 사업 참여자 150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공항 소음 대책 지역이나 인근 지역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양천 구민입니다. 상담은 주 1회 1대1 개별 상담으로 모두 8번 이내로 진행되고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상담을 희망하는 구민은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을 지참해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나 구청 녹색환경과로 선착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양천구가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위원을 직선제로 선출합니다. 지난 1996년 3월부터 운영돼 온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 처리시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단체인데요. 양천구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 10명과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양천구의회 의원으로 구성되며 2년 임기로 운영돼 왔습니다. 양천구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주민대표위원을 27년 만에 전면 직선제로 선출하기로 결정하고 추천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출 서류를 구비해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양천구청 청소행정과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은평구의회가 23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정례회를 엽니다. 은평구의회는 정례회 첫 일정으로 24일 하루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합니다. 주요 안건은 일자리 정책,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등 모두 12건입니다. 이어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올해 첫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예비비 지출 관련 안건을 처리한 뒤 6월 13일부터 이틀간 구정질문에 나서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